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서원거 목사입니다. 예, 어제는 제가 유튜브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지금 온 천지의 여론이 악화되어진 이런 걷잡을 수 없는 가운데 윤 대통령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동훈과 함께 가야 된다. 시간은 그러나 우리는 한동훈의 한계를 보았고 또 시간은 대통령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마침 그래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통해서 이번에 한 그 상무의 그 시민수석과 그리고 또 이종섭 이 전 장관 이렇게 다시금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로 결단을 하고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섰는 이름으로 해서 해오리 돌풍이 이제 잠재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눈이 수술로 인해서 다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자, 이 사진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지금 형태를 하고 있어 그 속셈이 지금 무엇인가 오늘은 윤한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또 말들 하고 그리고 나는 열매를 뭐 갖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한때는 누군가 사심으로 비례대표를 밀고 들어온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맞겠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이 비례대표를 발표를 하면서요. 그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동훈의 비례 독식을 보면서 이 그 속셈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앞으로 대책은 남은 대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위원장이 17일부터 그러니까 이종섭 항상무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모든 언론에 난리가 났는데요. 그때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이 선거대책위원들과 다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한 결과 이 문제를 소환시키고 또 사표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대통령은 그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결국은 나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직설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 지면은 윤석열 정부는 뜻을 한번 이루지 못하고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종북 세력에 이끌려 망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런 말이 한편 이제 윤 대통령을 이해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윤 대통령을 이런 좀 위협하는 듯한 말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이래서 오늘 어쨌든 항상무 그리고 이종섭가 귀국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번에 이 비례대표를 이 자유일보에서는요 이렇게 지금 비례대표를 독식을 한 용산 그리고 호남 여성 홀대를 했다. 한동훈은 궁정 반란이 아니냐. 갈 때까지 가는 거냐. 자, 이런 거 제목으로 이렇게 올린 글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내용을 요약하고 또 제가 논평을 하겠습니다. 친윤 행사 또 친한 공천 뭐 그런 이제 말을 또 썼는데요. 후보의 35명 중에서 친한계가 20명이나 이 친한동훈 계지요. 이제 이 계파를 확실히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게도 대거 이제 포진을 시켜서 뭐 친한 횡재를 시키는 뭐 친윤 행사, 친한 횡재 뭐 이런 말이 통할 정도로 된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동훈의 반란이 한동훈 비례 독식으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개파 정치를 경계해 놔놓고 개파하고 있다. 여기 한동훈의 영입 인재 6명, 한동훈이 이제 영입한 인재가 6명, 비대위원으로 데려온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 비대위원에서 2명, 조선일보 출신 1명, 지원서도 내지 않는 한국노총 대구본부 김희상 의장, 또 부적절한 처신으로 강등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 서기관, 얘는 19일 하도 말이 많으니까 공천 취소를 어제 했네요. 자, 이런 사람들 해서 합쳐가지고 친한계가 20명인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제1번이 최보윤이죠. 최보윤 45세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예.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 여기 3명이나 뭐 포함이 됐다는데 인권경영위원회 1번 배정을 했고요. 2번에서 7번까지 이 탈북공학도 박충건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입니다. 최수진 한국공학대학 특임교수 이 탈북민이면서 그다음에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고요. 강선영 이 저 별세계 장군 항공작전사령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소희 기후변화 센터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7명이 벌써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에서 데리고 온 김애지, 한지아 비대위원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출신 유용원 이 비대위에 이제 들어앉았습니다. 요게 조선일보가 이 엄청난 이번에 그 해오리 바람이 불 때 조선일보에서는 상당히 그 한동훈 위주로 대통령보다 한동훈 위주로 좀 써줬다는 말도 나오고요. 지역구에서도 2명이나 지금 이 TV조선 뭐 조선일보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공천이 돼 갖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볼 때 김애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비대위원으로서 차근법을 동성 뭐 이런 거 찬성하는 사람으로 분류돼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일이 없는데 2번이나 국회의원을 이렇게 이 당교와 전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지아 이 사람도 한의갑의 뭐 조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호남 뭐 우대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강선영 이 장군 이 사람도 호남을 배려한 거 아니냐고 변명은 하지만은 전혀 거기에서 뭐 일을 했거나 또 오랫동안 살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남을 용산과 호남을 홀대를 한 것이 이게 엄청난 지금 자충 문제가 수도권과 우리 인천 이런 데에 인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데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분노가 호남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지금 이렇게 아주 그 분노하는 사람이 지금 많다. 그래서 호남에 마지막 뭐 추천했던 한 사람은 탈퇴를 나가버렸죠. 사표를 내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도발과 같다. 왜 이 속셈이 무엇이냐. 3가지로 지금 말을 합니다. 첫째는 그 속셈이 말이죠. 국민의힘 총선 위기가 대통령실의 무능 무책임 때문이라는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폭풍 이런 폭풍을 이 소나기를 피하려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은 영입하고 도태우 장해찬은 공천을 취소해버리는 이런 데서 이제 총선 위기가 온 그 단초가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용산에다가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그 작전이 아니냐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는요. 비례대표 사천을 이렇게 관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례대표 사천. 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이 당선권 명단을 2~3사람 구색 맞추기 인사를 빼놓고는 모두 한 위원장의 개인 끌어들기 영입 인사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분노가 우리가 알듯이 이철규 그 의원을 가장 친윤의 친구 뭐 이런 그 분노가 이게 나타난 것이 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관측을 하는데요. 이종섭 항상무 문제를 건드리면서 요렇게 비례대표는 자기 뜻대로 간철시키려고 하는 요런 그렇게 해서 내다바이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3번째로는요. 이 속셈을 보면은 4월 총선 이후에도 당을 계속 장악을 하고 용산과 맞서겠다는 그 속셈 그런 것이 아주 그 공적으로 이렇게 선전포고 선을 긋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당을 갈라서고
이제 그 개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이 한동훈은 이렇게 총선이 임박한 상태에서 용산과 맞서면 이제 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용산을 향해서 이제 도발을 공적으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거 처음에는 너무도 이 정말 그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 또 그의 그 또 이제 똑똑하고 국회에서 대단한 그 활약 이런 것에서 환호를 부르고 박수를 많이 쳤는데 점점 보면서 야 이게 대통령의 그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대통령이 자기를 세워주고 대통령이 그래도 전국의 그 어떤 이 정책들을 발표를 막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하는 걸 보면은요, 야 정말 그 참 이 한동훈의 그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예, 그 말 그 아주 그 뭐 교모하달까 그런 그 계산이 깊이 깔려 있는 내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선을 반드시 긋고 미래를 계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한동훈 측에서 대통령을 출당을 시도하고 있다 하는 말도 한다는 겁니다. 뭐 정말 이까지는 가겠습니까마는 오죽하면은 이 뻐꾸기 작전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리고 이번 도발을 보면서 이제 정말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여차하면 대통령까지 내치겠다고 하는 이런 위험까지를 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정말 참 이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정말 함께 가면은 길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이 대통령의 심정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상처와 고뇌와 아픔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 없이 한동훈이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 없이 지금 이렇게 외로운 지금 고투를 하면서 이 문재인과의 싸워왔는데, 야 이게 정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동훈이라고 해서 앞전에 그 큰 갈등 해오리바람에서 그게 이 봉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봉합이 되고 그 눈이 오는 그 사천에서 그렇게 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 운명 공동체니 원팀이니 뭐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의 각진 아주 그 가시가 돋쳐 있는 아주 무서운 소리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고진감래 와신상담하면서 뒤로 이렇게 양보를 해서 자존심을 다 빼놓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이가 이 개파 이 뭡니까 이거 이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서 이번에 이거 마지막 기회로 이걸 몇 명이라도 고치는 시행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가 말이죠. 이 김경률을 쳐내야 됩니다. 김경률을 사퇴를 시키고 절대로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사퇴를. 그 노인 폄하했던 그 사람도 입이 너무 가볍고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을 뭐 운동권을 청산한다, 세대를 교체한다 하면서 데려오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하게 조국 너 미쳤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참 저도 이렇게 가서 이 대담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김경률 같은 사람은 도대체가 이 편인지 저 편인지 내부 총질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다 이 한동훈 편을 들면서 대통령을 지금 이 저격하는 것들로만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자, 이 처음에 한동훈과 손뼉을 맞춰 가지고 마리아 앙뚜아네트라고 말을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내막을 그 머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 그 역사를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거를 알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졸도를 했다는 말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을 지금 경질을 시키고 내치지 않는다? 이것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준석과 이현주 그 지금 8번이나 옮겼다는 사람 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철새들은요 언제든지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우파로 돌아선 사람일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신 이철규 의원의 말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유에서 이렇게 이 윤 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고생했던 사람들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고쳐야 된다, 이런 그 이철규의 그 말의 그 끝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런 사람들을 몇 사람 고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배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요 한동훈은 하나님이 그 도의적인 면, 도덕적인 면, 정치적인 이념적인 면, 모든 면에서 이번에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정말 가서 함께 같이 길을 내고 같이 가고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사천을 하지 말고 욕심 피우지 말고 그렇게만 했더라면은요 정말 그 한동훈도 참 위대하게 보일 텐데 여기에서 정말 그 냄새가 나고 말았습니다. 꼭 이번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